자, 그 다음은 발을 좀 볼게요. 보통은 발 모양에 따라서, 발 모양에 따라서 기인한 문제들이 많고요. 그리고 발 위생 간호 방법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정을 하시고요. 그리고 노인에게는 만성적으로 이 발 문제가 좀 많습니다. 뭐 건조한다거나 그죠? 뭐 무좀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발톱도 당연히 우리가 시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시진을 해서 손발톱의 상태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뭐 어떤 병소가 없는지, 건조하지 않는지, 염증이나 갈라짐이 없는지, 또 손발톱을 물어뜯는 그런 습관들이 있진 않는지, 그리고 뭐 신체적,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해서 혹은 화학물질 노출 이런 것들에 인해서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은 이 발과 손발톱 일반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가골, 굳은 살이라 그러죠, 그죠? 신발을 꽉 조이는 신발을 신는다든지 지속적으로 압력이나 마찰이 가해지지 않는지, 예. 그리고 내성 발톱, 내향 발톱이라 그러죠. 잉그로우 네일. 아시죠? 여러분 한 번씩은 다 겪어보셨을 것 같은데 이 대부분 엄지발가락 이런 데서 생깁니다. 그래서 발톱이 피부를 파고들어서 그래서 뭐 염증이 생긴다거나 고름이 찬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무좀은 특히나 이제 진균으로 인해서 곰팡이가 생긴 거기 때문에, 예. 특히나 발톱에 감염되면은 발톱이 노랗게 변하고 두꺼워지고 또 쉽게 부스러지고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발바닥에 사마귀 같은 경우, 사마귀가 생기면은 뭐 통증이 있다거나 걷기가 힘들다거나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조갑주의염, 이 손발톱 주변에 염증이 생기는 것, 특히나 이제 당뇨병 있는 대상자들이 좀 많이 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냄새, 미생물 증식 때문에 일어나는 발냄새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구강을 좀 볼게요. 구강. 이 습관을 먼저 좀 우리가 정보를 확인을 해야 돼요. 양치질 어떻게 하는지, 뭐 구강 관리 습관은 어떤지. 예. 그래서 충치나 뭐 치은 질환 이런 것들의 위험성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구강위생 활동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경우나, 그죠? 혹은 또 자가 간호가 힘든 그런 대상자들 있죠. 뭐 중환자라든지 무의식 환자라든지 뭐 비위관 삽입 환자라든지 뭐 이런 대상자들은 특히나 이 구강 간호 그리고 또 자가 간호가 어려운 경우이기 때문에 이제 스페셜 오랄 케어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시면은 구강에 발생하는 문제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모발을 볼 건데 그 같이 묶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발. 모발 같은 경우는 신체상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머리빨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적절하게 모발 관리를 하는 것이 바디 이미지, 신체상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특히나 이제 이 부동 대상자들, 움직이지 못하는 대상자들은 모발이 잘 엉킵니다. 모발이 잘 엉키기 때문에 모발 관리를 잘 해줘야 된다. 그래서 사정도 잘 해줘야 된다. 자, 그리고 눈 같은 경우는 정상 기능을 유지하고 감염 예방을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고요. 외안부, 눈 바깥쪽을 세심하게 우리가 관찰을 또 해줘야 됩니다. 뭐 염증이 없는지, 결막이 깨끗한지, 그리고 뭐 보조기구,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 이러한 것들을 쓰고 있는지, 또 관리를 잘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봐줘야 됩니다. 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구강에 발생하는 문제들, 보통 충치, 그죠? 여러분 잘 아시는 충치, 구강 내에 상주하는 세균에 의해서 젖산이 치아의 석회를 손상시킴으로써 발생하죠, 그죠? 그 다음에 치아 경부 마모증, 그러니까 치근 부위에, 그러니까 잇몸이 내려앉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칫솔을
위아래로 해야 되는데 너무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막 강하게 문지를 때 그때 잘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 뭐 치주 질환이라든지 치은염 이런 게 있고요. 모발 같은 경우는 요즘엔 잘 없는데 옛날엔 이감염증 이런 것들 되게 많았습니다. 예, 모발하고 두피 사이에 이도 많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뭐 어머니 세대들만 봐도 옛날에 뭐 이 잡는 뭐 빗 이런 것 가지고 뭐 머리도 많이 빗고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자, 그 다음 비듬, 뭐 탈모, 그다음 다모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귀를 좀 보면은 귀를 첫 번째로 우리가 시진을 할 때 외부 구조, 귓바퀴나 뭐 웨이도, 고막 뭐 이런 고막까지는 우리가 잘 볼 수는 없지만 외부 구조를 먼저 관찰을 하고요, 그죠? 귀지가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지, 혹은 또 분비물이 있지는 않는지,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하고, 보청기를 쓰고 있는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합니다. 보통 본인들이 잘 관리를 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하지만 또 이제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코에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분비물이 어떤지, 혹은 뭐 부종이 있는지, 변형이 있지는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잘 확인을 하고, 또 볼 수 있다면 코 점막이나 청결 정도, 이러한 것들도 같이 확인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간호진단을 조금 볼게요. 간호진단. 간호진단을 보면 개인위생과 관련된 간호진단들, 목욕 자가돌봄 결핍, 옷 입기, 음식 섭취, 용변 자가돌봄 결핍. 이것은 불안이나 뭐 피로나 근골격계 장애나 어떤 환경적 장애, 그리고 지각인지 장애, 신경계 장애, 불쾌감, 부동, 치매, 뭐 인지기능 이런 것들과 관련이 되고, 그 다음 자기무시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그죠? 혹은 뭐 학습장애, 인지기능 변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지식 부족, 그다음 피부 통합성 장애, 뭐 부종과 그죠? 실금, 소양증, 그다음에 피부 문제나 재치로 인한 신체상 혼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보시면 어쨌든 적합한 개인위생 간호를 진단을 하고 계획하고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전반적인 상태를 우리가 사정을 해야 돼요. 의학적 문제라든지 신체적 장애라든지, 그죠? 특히나 대상자와 라포를 형성을 하게 되면 추가적인 문제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다른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대상자의 지식을 확인을 하고 지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자, 수행을 볼게요. 먼저 피부. 이 피부는 일반적인 가이드라인, 일반적인 지침 이것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먼저 당연히 손상과 자극을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을 유지를 해주고, 그죠? 네, 영양이 부족하면 혹은 또 영양이 부족하다거나 건조한 피부, 이러한 피부 손상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션을 적용한다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을 한다거나, 그죠? 그리고 이 습기 때문에 실금 있는 대상자들, 그래서 이 피부에 있는 습기, 장기간 존재한 습기는 이 세균의 성장을 돕고, 그죠? 자극이 있기 때문에 뭐 피부가 접혀 있는 부위, 실금이 있는 부위 이런 부분은 잘 확인을 하고 이제 케어를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채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채취. 네. 그래서 청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탈취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데오드란트 이런 것들 쓸 수도 있고, 그죠? 본인의 피부 민감성에 따라서 혹은 또 작용과 목적에 따라서 어떤 피부 간호 용품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비누를 쓴다든지, 그죠? 비누를 쓴다든지, 뭐 오일을 쓴다든지, 그리고 뭐 로션이나 파우더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욕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볼게요. 목욕을 하는 목적. 당연히 피부를 청결을 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쾌감과 냄새를 제거를 하고,
그리고 축적된 이 피지들, 또 땀, 세균들, 이런 것들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 피부 상태를 우리가 잘 관찰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심리적 이완이나 이완, 그 안정감을 줄 수도 있고, 이완 때문에 이 ROM 관절 가동 범위를 증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 목욕을 함으로써 간호사와 대상자가 조금 더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을 하고, 그리고 감각 자극을 기회를 제공을 합니다. 이 목욕을 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들을 좀 보면은, 이제 목욕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그 상태를 먼저 사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스크린을 꼭 치고 목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실문을 잠그면 안 돼요. 네. 왜냐하면 욕실문을 잠궜다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즉각적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욕실문을 잠그지 않고 사용 중이라는 표지판을 문에다 걸어놓고 사용을 하고, 특히나 이 욕실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 요청하는 비상 상황에 따라서 뭐 낙상이라든지 그죠? 어떤 뭐 폭력 이런 것들도 많이 생깁니다. 특히나 요양병원이나 일단 이 노인들 보호기관에서는 폭력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들을 꼭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 침상 목욕할 때는 침상 난간, 사이드레일은 꼭 올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샤워실 이용할 때 바닥에 고무 매트 같은 것들, 혹은 뭐 또 다른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낙상 안전사고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통 목욕할 때는 물 절반 정도만 채우고, 그죠?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게. 네. 그리고 목욕을 할 때는 대상자가 필요한 만큼만, 최소한만 도와줘서 독립성을 증진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 감각 조절도 하고 자존감도 유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그리고 씻고 나면은 충분히 헹궈줘야 되겠죠, 그죠? 충분히 헹궈주고, 그리고 깨끗한 곳에서 더러운 쪽으로 씻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목욕을 보면은 완전 침상 목욕, 그러니까 무의식 대상자는 그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동이 완전히 불가능한 대상자한테 하는 완전 침상 목욕, 그리고 자가 침상 목욕, 약간 장애가 있는데 대상자의 도움을, 대상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약간만 받고 본인 스스로 하는 그런 목욕도 있고요, 그죠? 부분 목욕, 얼굴만 씻는다든지 목만 씻는다든지, 또 샤워하는 것도 있고요, 그죠? 마른 목욕, 움직이기 힘들 때 뭐 닦아준다든지, 그러니까 아까 말한 노린스, 그러니까 그 물이 필요 없는 샴푸,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청결 목욕,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 치료적으로 하는 목욕은 그 미온수 목욕, 열 있는 사람들 그 워터 태피드 마사지 해달라 그래요. 뭐 그렇게 우리 예전에 1학기 때 그 체온 조절, 그 체온 관리하면서 미온수 마사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약물 목욕, 그 다음에 좌욕, 이런 것들이 치료적 목욕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 목욕을 할 때 유아들은, 그리고 아동들, 청소년, 노인 다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따로 다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애기들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매일 목욕을 안 시켜도 됩니다. 네. 그리고 물기를 즉시 건조를 시키고 따뜻하게 싸줘야 됩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성인이랑 다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아동 같은 경우는 애들만 목욕하게 놔둬서는 안 되고, 그죠? 항상 그 어른들, 보호자의 시선 안에서, 시야 안에서 목욕을 시켜야 되고요. 청소년 같은 경우는 탈취나, 그죠? 호르몬 변화 때문에 채취 같은 게 굉장히 또 예민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땀도 많이 나고 분비물도 많아서, 또 노인들은 감각 기능이 조금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 같은 거 조심하고, 그리고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조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등간호 백케어. 이것은 등 마찰, 문지르거나 그죠? 등 마사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손을 이용해서 연조직을 자극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완을 시키고 그리고 자극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할 때는 일정한 리듬과 빈도와 압력, 그죠? 그리고 로션을 쓸 수도 있고요. 알코올이나 파우더, 그죠? 열 이러한 것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등간을 하는 목적은 일단은 혈액순환 촉진시키고, 그죠? 피부도 사정을 하고 등간을 하면서 이완을 시키고, 그죠? 그리고 압력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등간으로 할 때는 이 마사지를 해야 되는지, 할 수 있는지, 하면 안 되는지, 그죠? 왜냐하면 혈전이 있다, 혹은 염증이 있다, 혹은 뭐 종양이 있다, 골절이 있다, 이런 대상자들은 마사지를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금기 여부를 꼭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마사지는 보통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실시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이 등 마사지를 이렇게 길게 적용을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도 최대한 필요하면 10분에서 30분까지 실시를 해주는 거 좋고요. 그리고 피부가 건조한 대상자들은 알코올 같은 경우는 휘발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제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사지는 천천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빠르게 하면은 대상자가 조금 불안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느린 속도로 시행하는 것이 좋고요. 로션이나 오일 같은 이런 윤활제를 사용을 하는 것이 효율성을 조금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뼈가 돌출된 부위, 복숭아뼈라든지 발 뒤꿈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조직 손상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마사지를 웬만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또 발적된 부위, 빨갛게 된 부위를 마사지 할 때는 이제 모세혈관이나 피부에 손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능한 한 조심해서 실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마사지를 하게 되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계속 나오지만 이완 효과, 예. 그러니까 부교감 신경 활동이 상승이 돼서 근육이 이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흥분하거나 교감 신경이 확 작용하게 되면 몸이 탁 수축을 하잖아요. 긴장했을 때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자극 효과가 있습니다. 말초 피부를 자극해서 말초 신경 말단부도 자극을 하고요. 그죠? 네. 또 모세혈관 확장시키고 수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순환 자극을 주고, 또 정맥이나 림프의 리턴을 증진시킵니다. 그래서 모세혈관의 우려를 방지시키고, 네. 또 운동하고 난 다음에는 젖산이 쌓여서 우리가 뭐 근육이 뭉치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락틱 액시드나 또는 그 어떠한 신진대사물을 빠르게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육의 피로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등간호 유의사항에서 금기 여부를 우리가 확인하라고 그랬는데, 이 등간호를 하면 안 되는 경우, 그죠? 매우 허약한 사람들, 그죠? 너무 약한 사람들, 또 악성 종양이 있는 대상자들, 그 다음에 뭐 골절이 있는 대상자들, 염증이 있어서 주위 조직으로 퍼질 염려가 있는 대상자들, 혹은 또 감염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 혈전 이런 것들, 동맥경화, 순환장애 이런 것들 때문에 색전의 위험이 있는 대상자들, 이런 대상자들한테는 등 마사지를 시행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회원부 간호를 볼게요. 회원부 간호, 일반 회원부 간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 회원부 간호가 있습니다. 이 회원부 간호는 침상 목욕할 때 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침상 목욕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부동 대상자나 혹은 유치도뇨관,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 소변줄을 꽂고 있는 대상자들, 혹은 뭐 직장이나 회원부 수술을 한 대상자들, 보통 산모들 있죠. 산모들. 그리고 또 비뇨기계 감염이 높은 대상자들, 이런 대상자들에게 회원부 간호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부 간호 당연히 프라이버시를 좀 존중해줘야 돼요. 이 생식기를 노출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뭐 자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서
뭐 통증이 있는지, 화끈거림이 있는지, 가려움증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사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일반 회원부 간호를 먼저 보면은 이 회원부의 분비물을 제거를 해서 냄새를 없애고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불쾌감을 없애고, 그죠? 편안함을 제공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팬티에 우리 뭐 소변이나 대변이 묻었다. 그럼 굉장히 찝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제거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감염의 기회도 감소시키거나 또 회원부 간호를 하면서 회원부를 사정을 보통은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 노출 부위는 최대한 적게 하는 거죠. 그죠? 프라이버시를 유지를 해서 자존감을 유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자가간호 능력을 먼저 사정을 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지 아닌지 웬만하면은 대상자가 이제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피부가 겹쳐진 부위, 사타구니 그런 데는 이제 감염 위험성이 더 높죠. 그죠? 미생물이 묻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신경 써서 닦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덜 오염된 곳에서 더 많이 오염된 방향으로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닦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물수건 같은 걸, 물티슈나 물수건을 사용을 한다. 그러면 사용하면 다시 사용을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미 뭐 감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하지 않으면 바꿔가면서 하는 것이 좋고, 또 사실 물티슈보다는 이제 물을 흘러내리면서 세척을 하면서 샤워기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특별 회원부 간호. 이 회원부를 소독해서 감염의 기회를 감소시키거나 없애는 거. 그냥 소독한다고 보시면 돼요. 소독한다고. 그래서 치유를 촉진시키고 수술 부위 상처를 우리가 확인을 하고, 그죠? 그리고 골반 내 우열이나 염증 이러한 것들을 완화를 시킵니다. 이 특별 회원부 간호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사용한 소독솜, 아까는 우리가 뭐 물수건 이야기했죠. 한번 사용한 소독솜은 버리고 매번 새로운 소독솜을 사용을 해야 되고, 당연히 그죠?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고 대상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장갑을 꼭 착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유치도뇨관에 달린 소변백을 옮길 때 이 침상보다 높이 들면은, 그러니까 이 소변줄이 꽂혀 있는 내 회음부보다 높게 되면은 상행성 감염, 그러니까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그리고 높게 들면은 역류를 안 하겠죠, 그죠? 그래서 잠금 장치를 잠근 다음에 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이 산모들은 출산을 할 때 회음부 절개가 있어요. 회음부 절개를 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두세 번 정도, 그죠? 뭐 좌욕을 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리고 잘 말리고 상처 부위는 당연히 또 소독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 발간호. 이거는 청결하고, 그죠? 건조시키고 물에 담궈 가지고, 그죠? 각질층 좀 부드럽게 해주고요, 그죠? 그리고 손발톱 다듬는 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발 간호에 대해서 하는 우리가 위생 관리 방법,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발을 쉽게 다듬을 수 있는지, 본인 발이기는 한데 평생 뭐 우리보다 본인이 자기 발에 대해서 더 잘 알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뭐 당뇨가 있다든지 이런 대상자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법을 알고 간호를 해주는 것이,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발간호를 왜 하냐? 피부 통합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죠? 발냄새를 없애주고 혈액순환 상태를 사정합니다. 당뇨가 있는 대상자들. 그리고 신발을 어떻게 신는지, 뭐 신발 때문에 우리 사막이나 그죠? 티눈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신발도 우리가 사정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굳은살이나 티눈이나 무좀, 사마귀, 수포, 뭐 감염, 욕창 이러한 발의 문제들을 사정을 해야 됩니다. 발간을 할 때 우리가 한 가지만 유의를 하시면 돼요. 혈액순환이 있다거나, 그죠? 당뇨가 있는 대상자들은 물에 발을 담그면 안 됩니다. 왜? 이 감염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뭐 감염도 있을 수가 있지만 갑자기 차가운 물에 담근다, 갑자기 뜨거운 물에 담근다 이렇게 했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유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당뇨 혹은 또 말초순환 장애 대상자들은 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예, 발을 물에 담그지 않고요, 그죠? 미지근한 물로 발 그냥 씻는 건 괜찮아요. 그러니까 발을 족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 티눈이 있다 혹은 굳은 살이 있다 이런 것들은 손을 대지 않습니다. 제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땀이 찼다 그럼 탈취 파우더 이런 것들을 쓰고, 너무 건조하면 베이비 오일 같은 걸 쓸 수도 있고요, 그죠? 발톱을 일자로 다듬습니다. 뭐 잉그로 네일 같은 거, 그리고 뭐 발톱 무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의사에게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탄력 스타킹 같은 거, 그죠? 우리는 일하면서 많이 신는데 이 순환을 방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지 이런 걸 못하게 하고, 스타킹하고 양말 이런 거 매일 갈아 신겨야 됩니다. 그리고 맨발로 못 다니게 해야 되고, 신발도 잘 맞는 거, 그리고 운동도 잘 해야 되고, 너무 뜨거운 열패들을 적용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뭐 다쳤다 그러면은 즉시 씻고 철저하게 말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흡연 이런 것들은 못하게 꼭 막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은 구강간호. 구강간호는 그냥 뭐 우리가 입술, 치아 이런 것들 우리가 건강 유지하는 건데, 어쨌든 양치질을 잘 시키거나 그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식욕을 좀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녕도 증진을 시키고요. 그래서 이 구강간호를 잘 시켜가지고 치아 부식증이나 치주 질환 이러한 것들을 예방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이제 학령정기나 청소년기에 이 충치 같은 거, 치아 우식증이라 그러죠.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구강 건강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을 잘 시키고, 그죠? 그래서 식사 전후에, 식사 후에, 자기 전에 이렇게 이를 닦도록 하고, 좌우로 말고 위아래로 닦도록 합니다. 그리고 뭐 스케일링 정기적으로 받고, 충치 예방을 위해서 뭐 불소가 들어있는, 불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 말고 일정 농도가 있는 물을 한 번씩 마시는 것이 좋고요. 그것도 여러분들 다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구강 건강 지침은. 그래서 뭐 생애 주기별로 구강 관리를 좀 보면은, 영유아기 때는 전이가 이제 충치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게 계속적으로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충치균 감염, 전이가 감염되는 것을 좀 방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쉽게 말해서 애들한테 처음에 칫솔 질 방법을 교육을 잘 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소화기 때도 마찬가지로 올바른 칫솔질을 알려주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뭐 간식 습관이라든지, 그죠? 또 구강검진 정기적으로 꼭 해줘야 되고, 또 치열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이 뭐 치열을 고르지 못하면은 충치가 또 더 잘 생기기 때문에. 그 다음 청소년기 때는 특히나 이제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과하게 늘기 때문에 뭐 스포츠 외상 같은 경우가 좀 많이 생깁니다. 네. 그래서 필요하면 운동할 때 마우스피스 같은 것들 착용을 할 수도 있고요. 성인기는 뭐 스트레스나 음주, 흡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치석이 잘 생기고 구취나 잇몸 질환 같은 게 잘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노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치아가 빠지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임플란트도 많이 하는데, 네. 혹은 또 틀니 같은 것들도 많이 씁니다. 근데 틀니를 끼게 되면은 이 음식 섭취하는데 조금 제한적이에요. 너무 딱딱한 걸 또 못 먹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구강관을 어떻게 할 거냐? 구강관을 왜 하냐? 당연히 치아와 구강을 청결하게 유지시키고, 그죠? 그 다음에 플라그와 백태를 제거하고, 그 혓바닥도 닦아야 됩니다. 아시죠? 치아만 닦는 게 아니라 입 천장과 혓바닥도 꼭 닦아줘야 됩니다. 당연히 또 입냄새를 제거를 하고, 잇몸을 자극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구강 내에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정을 하고, 그죠?
또 구강위생에 대해서 교육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구강간호의 유의사항을 보면은 뭐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예요. 치약을 칫솔모 위에 짜서 치약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당한 양의 치약을 사용하고, 칫솔질은 치아에서 이제 혀 안쪽까지 닦으랬죠. 제가 그 입천 정도 닦아야 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문지르는 것은 이제 잇몸을 자극을 시켜서 이 잇몸이 내려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아래로 닦고,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게,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 피가 잘 안 멈추는 대상자들, 출혈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은 치실 사용 혹은 또 치간 칫솔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왜? 치간 칫솔이나 치실을 사용하게 되면 이 잇몸 같은데 피가 좀 잘 나기 때문에 혈액 응고 장애가 있는 대상자들은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뭐 식후에 또 잠들기 전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고요. 그럼 칫솔은 대상자가 사용하기 편한 것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좋고, 사용하고 나면은 통풍과 건조가 잘 되는 곳에 걸어서 말려서 보관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스페셜 오랄 케어 특별 구강 간호, 무의식 환자나 그죠? 뭐 기관 절개를 하고 있는 대상자들, 비위관을 삽입하고 있는 대상자들, 금식 화학요법을 받는 대상자들,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구강을 청결하고 그죠? 그래서 안녕을 증진시키고 건조되지 않도록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염과 자극을 예방하고 구강 상태를 사정하기 위해서 구강 간호를 실시를 합니다. 이 오랄 케어를 할 때는 우리가 함수액 같은 걸 사용합니다. 그 구강 간호에 사용하는 어떤 이런 뭐 쉽게 말하면 가그린 비슷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 구강 간호를 수행을 할 때 이 함수액이 폐로 흡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상자를 측위로 옆으로 눕히거나 혹은 고개를 옆으로 돌린 상태로 오랄 케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척액이 구강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석션을 해서 이제 완전히 제거를 해주는 것이 좋고요. 이 구강 함수액으로 쓰는 게 제가 금방 뭐 가그린 같은 거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노말셀라인 같은 거 생리식염수를 많이 사용을 하고, 뭐 과산화수소나 클로덱시딘이나 베타딘이나 뭐 니스타틴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보통은 생리식염수를 가지고 가장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근데 과산화수소는 뭐 백태 제거 효과적이라고 하긴 하는데, 요즘에 의료기관에서 과산화수소를 거의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자극이 심하고 또 치아엔 특히나 뭐 에나멜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하진 않고요. 뭐 항암 치료 같은 이런 화학요법을 받고 있는 대상자들은 이제 점막 같은 게 손상이 잘 오기 때문에, 또 출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닦아주고 최소한 자극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강이 건조한 대상자들은 뭐 흡인 위험성이 없으면은 보통 우리가 거즈 같은데 물 묻혀서 얼음 조각을 여기 주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뭐 물을 삼키지 말고 뭐 거즈에 물 묻혀서 이렇게 입에 머금고 있게 그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자, 다음은 의치간호, 틀니 같은 것들 있죠, 그죠? 우리보다 그 쓰는 사람들 더 관리 잘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틀니 낄 일이 아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본인들이 잘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뭐 그래도 우리가 의치 간호를 해야 된다고 하면은 의치가 잘 맞는지 틀니가 잘 맞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죠? 이게 잘 안 맞는데 계속 사용하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지 관찰하고 손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찌꺼기 같은 것들을 잘 제거를 해주고요. 그리고 의치가 닿는 부분, 구강 내 잇몸 같은데 연조직에 자극이나 뭐 어떤 상처가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의치는 찬물에 담궈서 보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닦을 때는 꼭 수건 같은 거를 깔고, 그죠? 왜냐하면 이게 깨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뜨거운 물을 사용을 하게 되면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고요. 그리고 뭐 착색 같은 게 있다. 그럼 세정액에 담궈서 제거를 해줍니다. 삽입하기 전엔 당연히 세정제로 구강을 헹궈내고 입안을 한번 헹궈내고 끼우고 끼울 때도 진짜 본인들 진짜 제일 잘해요. 예. 손상이 가지 않게 안 아프게 되게 잘 끼웁니다. 잘 때는 반드시 빼서 또 보관을 해야 되고요. 예. 그리고 이 소독 같은 거 할 때 이 세정액 같은 게 또 따로 나옵니다. 예.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소독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모발 간호. 어쨌든 아까 모발 간호도 머리빨이라 했죠, 그죠? 네. 머리를 잘 관리를 해주면은 대상자들을 이제 좀 많이 청결해 보이고, 그죠? 뭐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히나 모발 간호 같은 경우는 중환자실 같이 절대 침상 안정을 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좀 많이 하게 되는데요. 모발 간호의 목적을 보면은 결국에는 두피의 혈액순환 촉진을 시키고 안이도 증진시키고 청결 유지하고 또 모발과 두피를 사정을 하고 뭐 기생충, 머릿니 이러한 것들을 없애거나 예방하는데 요즘은 진짜 거의 없어요. 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중환자실에 있으면서도. 그 다음에 자존감을 증진시키고 이러한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유의사항을 좀 볼게요. 이 보온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너무 차가운 물, 너무 뜨거운 물 안 되죠, 그죠? 여러분들도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불편한 거는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보온을 유지를 하고 눈이나 비눗물 이게 물이나 비눗물이 눈 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죠? 그리고 이 모발 간호를 하면서 이 면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대상자 동의 없이 이게 수염을 기른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면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샴푸 같은 것들은 철저하게 깨끗하게 헹궈주고 두피를 마사지 할 때는 손톱으로 긁지 않고 그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이 싫은 거는 여기서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목이 너무 뒤로 젖혀지지 않도록 하고 면도를 해야 되면은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하면 이 피부에도 상처를 잘 생기게 하기 때문에 털이 자라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눈, 귀, 코. 눈, 귀, 코는 보통 최소한의 간호만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눈, 귀, 코 간호할 때는 눈, 귀, 코를 사정하기 위해서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수술한 대상자들은 회복을 위해서도 해주고 분비물도 제거를 해서 청결하게 해주고 또 무의식 대상자들은 뭐 무의식적으로 눈을 뜨고 있다거나 그죠? 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눈의 습기를 유지해준다. 뭐 안연고나 안약 같은 거 그죠? 인공 눈물 같은 거. 그 다음에 상처나 감염에서 동반된 통증이나 불편감 이러한 것들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충혈되어 있는지 삼출물이 있는지 궤양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관찰을 해야 되고요. 특히나 렌즈를 사용할 때 좀 잘 봐야 됩니다. 또 우리가 청결을 유지를 해야 될 때, 청결을 유지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생리식염수를 이용해서 청결을 유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뭐 일부러 귀지 같은 거는 제거해 줄 필요가 없고요, 보통은. 그리고 뭐 코딱지 같은 게 있다 그러면 코를 풀 수 있으면 코를 풀게 해주고 안 되면은 코 점막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면봉에 오일을 묻혀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 다음 보청기. 보청기 틀니랑 마찬가지입니다. 끼는 사람들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항상 건조하게 유지를 하고 잠들기 전에는 전원을 꺼놓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들 손이 잘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배터리를 교환할 때 착용할 때 분실하지 않도록 이 보청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보청기 분실이 생각보다 좀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굉장히 난감하기 때문에 분실하지 않도록 그리고 충격 이런 것 때문에 뭐 망가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평가를 볼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간호사가 기대하는, 간호사가 바라는 평가, 그 결과가 성취되었는지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네. 근데 그런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다. 그런 경우를 좀 보면은 뭐 자가 간호 능력을 과대평가를 했는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제공한 수행법이 명확하지 않았는지, 적절한 보조기구나 물품이 대상자에게 이용 가능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대상자 상태가 변했는지, 혹은 위생간호를 하기 전에 뭐 대상자가 요구한 진통제가 제공되었는지, 또는 현재 처방된 약하고 치료 중에 뭐 대상자의 능력이나 조직 통합성에 영향을 줬는지 안 줬는지, 그리고 수분과 음식 섭취량이 피부와 점막을 촉촉하게 하고 온전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적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제공되었는지, 이러한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발도 마찬가지로 대상자가 자가간호 가능한 범위에서 자가간호에 참여를 했는지, 혹은 피부 통합성을 지키고 감염을 방지하고 뭐 말초 조직 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 적절한 신발을 신는다든지 적절한 발간호를 한다든지 뭐 이러한 것들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렇죠? 그리고 최적의 발간호를 시행했는지, 뭐 부드럽고 촉촉하고 따뜻한 피부를 갖고 있고 뭐 발톱을 어떻게 유지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손톱도 마찬가지예요. 손톱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유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짧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구강도 마찬가지로 대상자 상태가 어떤지, 동기의 변화가 있었는지, 또 본인 혹은 본인이 간호사나 대상자의 역할 능력을 과대평가했는지, 그리고 모발도 뭐 깔끔하게 정돈을 할 수 있는지, 비듬이 감소되었는지, 잘 정돈이 되었는지, 또 뭐 비듬 같은 이러한 특정한 모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중재를 할 수 있는지, 예방적인 방법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눈 같은 경우에는 눈에 불편감이 있는지 없는지, 분비물이 있는지, 염증이 있는지, 뭐 렌즈나 안경 같은 것들 관리를 잘 할 수 있는지, 또 눈 손상이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중재법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것으로 4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